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조연심의 당신 브랜드 연구소 지금 방송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반응, 댓글에 의해서 제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항상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무료로 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들은 너무 좋네요.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 반가운 목소리 들으니 기분이 업되네요. 나를 증명하나를 심취해서 읽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브랜드 자산의 종류에서 능력 자산, 지식 자산, 감정 자산, 고객 자산 중에 제가 제일 중점을 두어야 하는 곳이 고객 자산임을 절실히 느꼈던 기억도 납니다. 할 일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목록을 기재하고 실천해 보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머네요. 대표님의 팬이 열심히 듣고 갑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저도 위로와 응원을 받고요. 더 잘해야지 하면서 또 다른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제목은 왜 포트폴리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사실은 저희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은 생각보다 별로 많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는 주식 시장에서 봤을 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내가 돈을 투자할 때 이 투자하는 종목을 다양하게 해라 할 때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 기업, 이 기업, 이 기업 이렇게 기업마다 다른 강점을 가지고 다른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내가 투자하는 대상은 요런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디자인이나 어떤 미술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하거나 무언가 제안을 할 때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뭐다? 포트폴리오입니다. 자신이 했던 작업물, 이걸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단어가 바로 또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포트폴리오는 뭐야? 투자를 하라는 건가? 아니면 작품집을 만들라는 얘긴가? 갑자기 혼선이 생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이 멘토분 중에 한 분이 찰스 핸디입니다. 영국의 매니지먼트 사상가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 인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저의 라이프 전반을 어떻게 포트폴리오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방식대로 저는 살면서 되게 원활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이 방식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왜 우리가 전반적인 이 긴 인생에서 포트폴리오화된 그런 상태로 우리의 일하는 이 여러 가지 이 형태를 재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방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기억하시죠?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작업물,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일단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나라는 사람을, 나의 전반적인 인생을 쫙 펼쳐놓고 봤을 때 어느 한 시점을 그냥 한번 딱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30대예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라면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의 이 구성을 이렇게
동그라미 원에다가 배치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의 대부분은 직장에 매여 있으면서 실제 어떤 일에 투입되고 있느냐면 돈 되는 일에 투입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3분의 2 이상이 돈 되는 일일 거고 나머지 3분의 1이 본인의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취미나 여가를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원화돼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중에 조금 이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 어떤 분야에 투입해서 뭔가를 배우거나 석사나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포트폴리오가 어디까지 확장돼 있다? 돈 버는 일 그리고 여가 취미 외에 배우는 일에 조금 더 이렇게 포션이 차지하고 있게 될 구성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자, 30대는 그렇게 구성됐어요. 그러면 40대 중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5세 정도면 빠르면 아마 자발적 은퇴도 했을 거고 아니면 어떤 그 압박에 의해서 은퇴를 이미 하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의 이 포트폴리오를 잘 보면 돈 되는 일의 상당수 부분들이 이제 쑥 빠지는 거야. 그러고 나면 뭐만 남아요? 이런 분들은 또 봉사를 또 많이 하시려고 해. 그러면 나의 포트폴리오 중에 그러니까 한 3분의 2가 봉사야. 다 봉사하고 나누고 산다 그러잖아.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뭐예요? 여가 취미 해야 되잖아. 즐기고. 그러고 나서는 뭘 해? 돈 되는 일은 별로 안 해.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돈 되는 일은 주로 어딘가에 소속돼서 거기서 주는 월급 외에는 스스로 돈 되는 일을 만든 적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배우는 게 또 잘 안 해. 왜냐하면 배운 게 도둑질이래. 그러면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기존에 돈 버는 일에 투입했던 일 외에는 새롭게 배우질 않기 때문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찌그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45세에 그렇게 됐어. 이제 55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럼 55세는 주로 다 뭘 할까요? 45세가 그렇게 살았으면 55세는 별 다를 게 없지 않나요? 배우지도 않고 돈 되는 일도 없고 그냥 봉사하고 나누고 여가하고 취미하고 이게 내 인생 포트폴리오의 다야.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러다가 60대, 70대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체력이 딸려서 이제 봉사 못해. 그럼 봉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다지 벌어놓은 돈도 이제 별로 안 돼. 그러다가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리스크가 생긴다 그러면 그 돈의 상당 부분들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면 뭐 이제 여가나 취미도 불가능해져.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생각했을 때 대안이 아예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왜 포트폴리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감이 확 오시죠. 자, 그러면 다음 고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나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본인이 어떤 나이에 해당하든지 어떤 시기에 해당하든지 본인의 포트폴리오는 조금 더 다각화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직장인이든 CEO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말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포트폴리오에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돈 되는 일을 확실하게 차지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이 안 되면 다른 것들로만 채워지려면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가 돈 버는 일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딱 건물주 아들이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 황금손이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주변에 잘 봐도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일, 돈 되는 일의 포트폴리오를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 되는 일은 되게 명료하게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돈 되는 일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투자 대비 수익금을 많이 얻는 일을 한다거나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부동산, 뭐 주식 투자 이런 게 해당할 수 있겠죠. 결국 내 인생의 포트폴리오 중에 이거를 한 4분의 1 정도를
한 25%씩 이렇게 처음부터는 균형 잡히게 간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 그 첫 번째 항목에는 뭘 집어넣는다? 돈 되는 일을 하는 걸로 포트폴리오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의 재능을 키우시든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거기다 집중을 해서 몰입하시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이 칸에는 뭘 채워야 되나? 25%는 배우는 일에다가 투입하셔야 됩니다. 자, 이 배우는 일을 투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배우는 게 어느 정도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가르칠 수 있는 단계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바로 돈을 버는 일로 얘가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은 배우지만 어느 순간에는 얘가 돈 되는 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만 하시는 분들은 도둑질이 아닌 다른 일을 배우시면 되고요. 그 배우는 건 본인이 호기심을 갖거나 아니면 이건 내가 해보고 싶었는데 기술이 좀 더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술을 훈련하시고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을 따시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우는 일에 해당합니다. 근데 배우는 방식이 바뀐 건 알고 계시죠? 제가 나를 증명하라에서 골드 칼라의 그 시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배우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잘 안 들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책도 잘 안 읽으셨을 거라는 가정하에 요 배우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농경사회 때는 그냥 몸으로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였죠. 절기에 맞춰서 밭도 갈고 논도 갈고 그다음에 벼 심고 그다음에 필요한 다른 야채나 채소들을 심고 수확이 되기까지 필요하면 물도 주고 그다음에 이 꼴도 베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가을에 수확을 해서 겨우내 잘 먹고 봄 되면 똑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그냥 나의 몸으로 계절 절기에 맞춰서 먹고 사는 부분들을 했던 그 시기에는 그냥 앞에서 농부가 하는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어림잡아 알려주는 대로 그냥 일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배우면 됐어. 그냥 현장에 투입돼서. 그러다가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장의 어떤 매뉴얼대로 그다음에 시키는 그 방식이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방식대로 그냥 그걸 하면 됐어요. 근데 인풋한 시간 대비 많이 일을 하면 대량 생산을 하는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배우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배우면 됐어요. 자, 그런 상태가 됐다가 20세기 정보사회가 오면서 자격증을 따야 내가 무언가 배우는 방식의 자격증을 따야 돈이 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자격증을 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기억하시죠? 머리를 쓴 게 아니라 눈과 손과 엉덩이의 힘. 결국은 지구력으로 그다음에 암기력으로 이해력으로 공부를 했던 시대가 그렇게 배웠던 시대가 20세기 정보사회 지금도 여전히 상당 부분은 이렇게 배우는 게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배우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주로 딱 생각하는 건 다 뭐예요?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고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논문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 석박사 준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무언가 사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한 계층에 이런 자격증을 가지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수익은 이 정도예요라고 하는 정해놓은 툴이나 어떤 정답이 있는 부분들에 투입해서 그걸 머리에 암기하는 방식으로 배우는 게 너무 익숙한 거야. 그런데 지금 이거에 어떤 위기가 오고 있느냐? 21세기 지식 창조 사회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AI와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하고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를 사는 우리가 직접 지식을 창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에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창조력, 아이디어를 어떻게 돈이 되게 만들거나 하는 이 아이디어력인데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일단 그냥 몸으로 부딪혀야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진짜 하드웨어적으로 진짜 몸으로 가서 부딪히는 건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을 하는 건데 이렇게 배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 SNS라든지 인터넷과 연결된 다양한 도구들 있죠. 이런 툴을 활용해서 내가 관심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분야에서 그런 툴들을 활용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증명해내고 내가 다른 사람과 만들어낸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배우는 방식인 거예요. 이렇게 배우다 보면 그냥 우리가 딱 알기에는 옛날에는 자격증만 따면 돈이 바로 되는 곳에 투입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이 지식 노동자, 아이디어 노동자가 하는 방식은 이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돈이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어느 수준에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당장 먹고 사는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말하는 저런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섣불리 배우는 일을 시작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 배움의 시작은 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바로 자신의 인생에 직접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거에 관련된 호기심을 채우는 방식은 주로 뭐로 해야 된다? 책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책은 주변에 널려 있죠. 그 널려 있는 책들 중에 본인의 안테나가 향하고 있는 그 분야의 책들을 고르셔서 그 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탐색하시고 축적하신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궁금증,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고민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가설로 세우시고 얘를 해결해 주는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는 걸 통해서 본인의 경험치를 지식 가치가 있는 걸로 전환하는 일, 이 과정들이 전부 다 배우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검증이 되잖아요. 숫자로 증명하시거나 결과물을 내시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무언가를 해준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얘가 바로 돈 되는 일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중에 돈 되는 일 그리고 배우는 일 이렇게 두 가지 포션으로만 이렇게 되면 되게 드라이하잖아. 우리가 꼭 배우고 돈 벌기 위해서만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머지 포션 중에 또 상당 부분 25%는 어디에 포함한다? 즐기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만드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또 다른 구성은 얘로 채우는데 본인의 여가,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난 누구와 함께 있으면 즐거운지, 누구랑 함께 하면 행복한지를 아시면 이건 그 사람과 함께 하면 되는 거고요. 여행을 좋아하시면 여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뭐 꽃을 키우거나 이런 것도 여가 취미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즐기며 하는 것도 본인의 삶에 반드시 집어넣으셔서 이 시간 속에 어딘가는 반드시 얘를 거쳐가게 해야 된다. 저는 제 인생에 이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들 중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우나 영역이에요.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사우나에 가서 땀을 뻘뻘 빼는 그 시간, 그 여가 취미가 저의 나머지 시간에 몰입할 수 있는 동력도 만들고 이유도 되는 거죠. 이렇게 즐기려고 열심히 일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럼 이렇게 즐기고 놀고 돈 벌고 배우는 거 말고 그러면 한 영역은 또 뭘 집어넣었으면 좋겠느냐? 바로 여기가 봉사 영역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거나 내가 가진 경험을 나누는 것도 봉사지요. 그럼 또 다른 건 뭐냐? 직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직접 주면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몸으로 가서 봉사를 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사는 영역이 가능한 게 바로 봉사 영역입니다. 이 봉사나 이런 것들이 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봉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영역이든지 이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생각하는 가치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약속의 형태로 나가는 거를 봉사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내가 내 욕심만 챙기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는 그리고 멀리 가기 위해 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더 명료해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일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이해하셨죠? 지금 시대에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다각화된 걸 준비하지 않으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갔을 때 나에게 아예 기회 자체가 없는 시대를 살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트폴리오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구성에는 어떤 요소를 집어넣어야 된다. 처음에 먹고 사셔야 되니까 반드시 돈 되는 일, 돈 버는 일로 채우시고, 그다음에 또 상당 부분은 배우는 일에다가 포커싱을 둬야 된다고 했죠. 배우는 일, 그리고 취미나 여가를 통해서 내 삶을 즐기는, 행복하게 사는, 사랑하는 일도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봉사, 나눔을 통해서 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순환적으로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딱 느낌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도 만들 수 있고, 나 스스로도 불안해하지 않고 앞으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 있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게 본인의 인생을 스스로 이렇게 포트폴리오화해서 사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